양력으로 동짓날은 대부분 12월 21일 또는 12월 22일입니다. 한 해가 다 가는 날인데 올해 동짓날은 음양오행상으로 보면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갑인날로서 기운이 발전하고 새로운 시도, 좋은 결과로 있는 날로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정말 좋은 기운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음양오행상 갑인날이 맨 전부 발전의 날이에요. 그 동짓날이 이날로 딱 오는 것도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에요. 동지의 유래 여기저기 어디서든지 많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하간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가장 밤이 길다가 동지가 지나면서 해가 새로이 살아난다는 날로 새해로 보아져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도 금년도 참 국내적으로 가정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동지 풍습 얘기할까 합니다. 동지날은 누가 뭐라 그래도 팥죽을 끓여 먹죠. 팥죽에 대한 유래가 신라 선덕 여왕 때 여왕을 사모한 하다가 죽은 청년에 귀신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 귀신 대치 역할로 팥죽을 끓여 먹게 되고, 금년은 애동지입니다. 근데 끝자락이 있어요. 1일서 10일까지가 애동지인데 음력으로 10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가 없는 집에는 절에서나 다 팥죽을 쏘도 됩니다. 근데 뭐 팥죽을 쓰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거의 음력으로 1일서부터 10일까지가 애동지거든요. 10일이에요. 10일. 중동지는 중순에 든 거, 노동지는 음력으로 동짓달 하순에 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상감에서 달력 배포를 하는 것이, 사실 11월 22일 날이기 때문에 달력 배포는 절에서는 그 전에 합니다. 11월 달에 하고 12월 초에 하는 건데 원래 관상감에서 그 달력을 배포하고 동지 부족을 뱀사자를 거꾸로 붙여요. 동지 헛말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시댁 식구에게 도선을 지어줘요. 또 제주도에서 귤농사를 져서 올리는 환감제가 있고, 당나라, 명나라 등의 사시를 보내는 이물을 보냈고 사시를 보내는 동지사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8번에는 동짓날이 되면 금년도에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청산해야 돼요. 빚 청산합니다. 자, 9일만 지나면 올해도 마감해요.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볼 시점이에요. 12월 달은 기독교의 달, 천주교의 달이에요. 조계사에서도 그 예수님誕生을 축하합니다 하고 프랑카드를 갖고 불빛을 밝혔어요. 12월 달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달이에요. 우리도 빵, 과자, 사탕 때문에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교회에 다 가봤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죠. 한 집안에서도 서로 종교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달라요. 실제로 종교가 자유라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벽과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불교는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종교의 이념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유일한 종교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전쟁으로 퍼질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데도 종교가 틀려 서로 반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말은 상대방 종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헐뜯고 비하하는 일이 많습니다. 종교마다 자신의 종교가 훌륭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더 좋고 나쁨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전도니 포교니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인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볼 자라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말로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상처 입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동으로 불자다운 성숙한 모습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정 본보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런 마음을 쓰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은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고 생전의 원수가 되기 합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아요. 무분별한 발언으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 민망한 일을 고의든 아니든 화두로 삼지 말고 학력, 인맥 자랑하지 말라. 뒷담하지 마시고 평상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숙지하세요. 상대방과 수준 차이를 논하거나 만물박사처럼 하는 행동, 아주 가깝다고 막말하는 것, 자기 아들, 딸에게 너 언제 철들냐는 얘기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거나 직설적인 말하는 거. 너는 날씬한데 너는 이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하냐. 살 좀 빼라.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받는 사람은 상처입니다. 불가에서 사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 걱정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아도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길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남의 파괴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지기는 돼도 지게에 바람이 못 된다고 합니다. 남이 하는 일을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자신만 충실하고 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잘못을 들추면 마치 자기가 잘나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바로 익숙해진 버릇을 고쳐나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불자다운 모습입니다. 단덕설인 백선, 부득선인 일학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남의 100가지 선을 말할지언정 남의 한 가지 악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최근다면은 한쪽 말만 들어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제 힘을 믿고 객기를 부리지 말라 합니다. 제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서투르다고 남의 능숙함을 시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경계해야 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야지 불자다운 모습이 됩니다. 유명한 불전의 구절이 있죠. 문수동자와 무착스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벽운사 입구에도 한글로 써 있습니다. 면상무진 공양무여 후리무진 토무여 청이라 심내무진 시진보이니 무고무염 즉신장의사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무여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시대. 오늘이 동지입니다. 과연 지난 1년간 혹시라도 남을 험담하거나 불자답지 못했더라도 2024년도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우리는 선업을 쌓아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반드시 불교의 원리인 과보를 이해하고 참된 나라를 약속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세비 관세음보살.